이제 2022년의 절반이 넘어갔는데요. 당연히 새해를 맞아 우리는 무언가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꺼내어 봅시다. 잘 진행되고 있나요? 만약 잘 진행돼 가고 있다면 당신의 성은 높을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잘 진행되어 가고 있지 않다면 당신의 은 낮은 확률이 높죠. 우리 인류는 사전에 있는 우리 행동과 기분 상태를 묘사하는 모든 말들을 모아 군집화 또 군집화하였습니다. 그렇게 최소한의 군집으로 정리해내었는데요. 그렇게 남은 5개의 군집이 바로 우리의 성격의 5대 특질이라고 불리우는 빅5이죠. 오늘 알아볼 것은 그 5대 성격 특질 중 하나인 성실성입니다. 오늘의 심리학 성실성에 대하여 편입니다. 테이블 위 A, B, C, D에 4가지 카드 더미가 엎어져 있습니다. 앞에 있는 딜러가 당신에게 카드를 뒤집어 보라고 하네요. 당신은 A 카드 더미에서 한 장을 뽑습니다. 10만원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딜러는 곧바로 당신에게 10만원을 건네줍니다. 그러곤 계속해서 카드를 뒤집으라 말했죠. 이것은 아이오와 도박과제라는 유명한 심리실험의 일부를 각색한 것입니다. 이 심리실험에서 카드 더미는 조작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느 카드 더미를 뽑으실 건가요? 똑똑한 사람이라면 아주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어느 카드 더미를 골라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10번을 뽑으면 평균 한 번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카드를 10회 뽑을 시 이윤 90만원, 손실 125만원으로 35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되죠. B의 경우 10번을 뽑으면 평균 2.5번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요. 10회 시 이윤 85만원, 손실 125만원으로 A보다 5만원 더 큰 4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산 시 C의 경우는 10번을 뽑았을 때 이윤 45만원, 손실 25만원으로 20만원의 이윤을 보게 되는데요. D의 경우는 10번 뽑을 경우 이윤 45만원, 손실 25만원으로 C와 같이 20만원의 이윤을 보게 되죠. 참가자들은 A와 B의 즉각적인 달콤한 보상을 참아내야만 실험실을 나갈 때 어느 정도라도 돈을 쥐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참가자들에게 아무 시스템을 알려주지 않은 채 100장의 카드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아마 다들 A와 B를 뽑다 벌금 카드의 존재를 인식하고 나면 위험 부담이 적은 C와 D를 뽑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앙투안 베카라라는 사람이 이 아이오와 도박 과제에 재밌는 조건을 하나 추가하였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을 모두 뇌 손상 환자들로 바꾼 것이었죠. 예전부터 뇌에 전두엽 손상을 겪으면 신중했던 사람도 충동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이었죠. 실험에 참가한 뇌 손상 환자들은 기억력, 언어, 인지 등의 일반적인 능력은 모두 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A와 B 카드를 뽑는 것을 멈추지 못하였습니다. A와 B가 자신에게 불리함을 암에도 그 행동을 멈추지 못한 것이죠. 전두엽의 손상이 그들의 충동성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뇌손상 환자의 경우는 아주 극단적인 사례였기에 이번엔 도박 중독자들에게 아이오와 도박 과제를 시켜보았습니다. 도박 중독자들은 매일같이 도박을 하는 전문가들이죠. 이들은 아이오와 도박 과제 정도의 단순한 손익계산은 쉽게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마저 A와 B 카드 더미를 압도적으로 많이 선택하였습니다.
도박 전문가들은 분명 A와 B가 불리함을 알았을 텐데 이를 멈추지 못했죠. 이런 결과를 보여준 다른 그룹들로는 알코올, 코카인, 마리화나 등의 의존성이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의존성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앞선 뇌손상 그룹에 비하면 덜했지만 그래도 A와 B카드 더미로 치우친 결과를 보여주었죠. 아이오와 실험에서 주목할 점은 의존성 약물에 의존한 경력만 있어도 A와 B카드를 골랐다는 것입니다. 각종 중독과 A와 B카드를 뽑는 것엔 어떤 상관관계가 있었을까요? 의존성 약물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은 다른 중독을 유발하는 약물에도 쉽게 빠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면 담배를 할 확률이 높고 담배를 할 경우 술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중독에 쉽게 빠지는 사람의 자식도 중독에 쉽게 빠진다는 것인데요. 유전이 된다는 것은 이 성향이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는 말이겠죠. 유전자에 각인된 중독에 쉽게 빠지는 이 성향의 원인을 우리는 성실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성실성은 체계적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성실성이 낮은 사람의 경우 충동적이고 의지가 약하죠. A와 B카드를 뽑은 사람, 마약을 하는 사람, 술, 담배에 의존하는 사람들 모두 실제로 성실성 수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성실성으로만 모든 중독을 설명할 순 없습니다. 실제로 외향성이 높은 경우에 중독성이 강한 여러 활동들을 경험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독성이 강한 것들의 강력한 스릴을 즐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향성이 높고 성실성도 높은 경우엔 이를 단번에 끊어낼 수 있습니다. 보다 중요한 가치나 규범을 위해 자신을 절제할 줄 알기 때문이죠. 아이오와 도박과제를 보면서 저건 충동적인 게 아니라 그냥 바보인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들을 보곤 어리석다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성실성이 낮은 사람들은 정말 현재와 미래의 손익계산에 실패하는 지능이 낮은 사람들인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 교수들도 마약에 빠집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아까 말한 뇌 손상을 입게 되면 지성 능력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충동적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지능과 성실성엔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이겠죠. 사실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관찰되기도 하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의 경우 어떤 과제에 부딪히든 빠르고 정확히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없겠죠. 반대로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체계적인 준비와 꼼꼼한 연습 아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습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 양식이 몸에 배어 오히려 똑똑한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성실성 수치가 낮아지고 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성실성 수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성실성이 낮다고 지능도 낮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능의 차이도 아니라면 왜 성실성 수치의 차이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확인해오고 있습니다. 성격의 차이는 결국 우리의 유전자, 우리의 뇌구조의 차이에서 야기된다는 것을요. 이번에도 우리는 뇌를 관찰하여야 합니다. 아이오와 도박과제 시의 뇌활동을 관찰해볼까요? C와 D를 선택한 사람들은 전전두, 안화전두라고 하는 전두엽 부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반면 A와 B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곳이 잘 활성화되지 않았죠.
전두엽 손상 환자들이 A와 B 카드를 골랐던 것도 전두엽의 손상으로 인해 기능이 망가져 잘 활성화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이오와 실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험을 더 가져와 보도록 하죠. 히로시마 대학의 슈지 아사히 교수의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의 이름은 고우, 노고우 실험입니다. 당신은 긴 복도를 걸어 실험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실험실 안엔 달랑 책상 하나와 휴대폰 하나가 놓여 있었죠. 의자를 끌어안고 나자 휴대폰에 간단한 설명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슈지 아사히 교수의 고우, 노고우 실험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실험을 잘 통과했다면 화면에 X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의 전두엽이 잘 활성화되었다는 말이겠죠. 결국 성실성은 우리의 전두엽 메커니즘의 반응성을 통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봐온 것만 해도 성실성이 높을 경우 혜택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 도박에 빠지지 않을 확률도 높고요.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겠죠. 또한 성공할 가능성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자신을 잘 통제하고 체계적이며 성실하다면 당연히 일을 더 잘하겠죠. 실제로 업무 숙련도, 승진 속도, 수입 모두 성실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성이 낮은 사람들은 자연의 기질을 몇천 년간 버텨왔습니다. 성실성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한 환경도 존재한다는 것이겠죠. 과거 수렵체질 시절에는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에 따라 학교나 회사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변화무쌍한 자연과 싸우며 생존을 이어왔죠. 그때의 성격이 강하게 전해진 사람 중엔 ADHD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자극에 충동적이고 강력한 반응을 보이며 매우 활기차죠. 이들의 성격은 현재는 병으로 분류되지만 그 당시에는 생존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는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로 현재에도 ADHD를 앓고 있지만 프로스포츠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꽤나 존재하는데요. 자연환경만큼이나 변화무쌍한 프로스포츠의 환경에서 ADHD가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걸 볼 수 있죠. 또한 성실성이 높을 경우 강박 성격장애를 앓을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막 하루에 1000번씩 손 씻고 하는 건 강박장애 혹은 불안장애라고 부르고요. 지금 말하는 건 강박 성격장애입니다. 그들은 효율과 사실을 무시한 채 질서와 완벽 그리고 통제에 몰두합니다.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죠. 상사로 만났을 때 가장 골치 아픈 사람 1위에 들 정도입니다. 이들은 스케줄이 변경되거나 위협받을 경우 불안해하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이들에겐 수단과 목적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계획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 것이죠. 또한 별 의미가 없는 사교활동은 참가하지 않으며 엄격하고 금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전두엽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모습인데요. 성실성이 낮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충동적이라면 이 사람들에게선 충동성을 찾아볼 수가 없죠. 또한 여성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거식증이 있습니다. 이는 높은 성실성과 높은 신경성을 함께 가지고 있을 경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질환인데요. 높은 신경성으로 자신의 몸매에 부정적이고 낮은 자부심을 갖게 될 경우에 높은 성실성을 활용하여 음식에 대한 충동성을 억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 성격은 완벽한 시너지를 발휘하여 말라 죽을 때까지 악순환을 이어갑니다. 전두엽이 너무 강력한 탓에 생존 본능마저 억제해버린 것이죠. 물론 의존증 환자나 강박 성격장애, 거식증 모두 성실성의 스펙트럼에서 양극단에 위치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기에 우리의 성실성이 낮게
혹은 높게 느껴진다고 해도 큰 문제까지는 벌어지지 않죠. 오늘은 성실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성실성은 어떤 것 같나요? 다음 영상에선 잭 더 리퍼와 테레사 수녀를 정반대의 위치에 서게 한 친화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상